2021년 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자, 계속 봤던 선택지가 반복해서 나오죠. 중요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여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맞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한다고 했어요. 맞죠? 2번.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죠. 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되냐?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이렇게 법의 9가지. 자, 그 중에 4호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맞습니다. 맞죠? 3번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번엔 안전관리자 업무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업무가 안전관리자 업무가 맞냐? 자, 바로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안전관리자는 보좌, 지도, 조언 업무를 주로 한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자, 3번이 틀린 것이고 정답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 업무를 한번 우리 가볍게 볼게요. 자, 쭉 내려가면 안전관리자가 17조에 있고 법, 그리고 안전관리자 업무는 쭉 내려가면 시행령 18조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히만 좀 보면 우리 안전관리자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쭉 있어요. 자, 볼게요. 1호 1호는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뭐 이런 내용들이 뒤에서 쭉 나올 거라서 그때 설명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전보건 관련 회의, 그리고 매뉴얼, 그리고 취업규칙, 우리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우리 회의에서, 자체적인 회의, 그리고 매뉴얼에서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해야 되구나. 이거 그냥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지도 조언이요. 항상 보좌 지도 조언이란 말이 뒤에 따라 붙어요. 이런 말들이. 자, 3호도 안전인증 대상 기계, 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얘들도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이런 거 구입했을 때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지도 조언이에요. 맞죠? 안전교육 실시 보좌 지도 조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조치 건의, 뭐 이런 내용, 보좌 지도 조언이랑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어쩌고저쩌고 보좌 지도 조언, 보좌 지도 조언, 맞죠?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그러니까 자기 업무 어떤 걸 했는지를 기록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전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보좌 지도 조언 업무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자, 여기 보면 안전관리자는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6호에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지도 조언이 항상 붙습니다. 맞죠? 보좌 지도 조언. 맞죠? 자, 근데 요 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라 우리 관리감독자 업무예요. 관리감독자 업무. 보면 우리 16조 관리감독자 한번 가볍게 설명했었죠, 앞에서. 자, 우리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자, 보통은 제조업 경우에는 직조 반장님, 직장님, 조장님, 반장님. 생산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고 밑에 있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맞죠?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우리 공사 부장님, 뭐 공사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관리 감독자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냐? 자, 시행령 제15조 1항을 보니까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됩니다.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단은
이 업무가 있는지만 볼게요. 3번에 관한 내용. 여기에 있어요.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근로자들한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하고요. 맞죠? 대표한테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책임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직접 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이 전반적인 응급조치 이런 업무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란 겁니다. 그 생산 라인에서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사람, 맞죠? 그래서 요 업무 자체는 우리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업무구나. 이렇게 일단 가볍게 보고 갈게요. 4번.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얘도 앞에서 봤었죠? 맞습니다. 맞죠?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일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5번.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 그리고 산안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자, 얘도 맞아요. 자, 바로 밑에 자, 필요한 지원해야 된다 밑에 사망을 보니까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 맞죠? 선임했다는 선임증을 보통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누구누구 그리고 업무들 쭉 적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대표이사 뭐 대표자 이런 사인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선임 사실, 선임서랑 그리고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구나. 그리고 참고로 위에서 한번 봤던 거 그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몇 년 동안 보존하라고 했죠? 3년입니다. 맞죠? 3년. 보통 3년 보존. 보통.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설명하고 3번 찍고 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019년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앞선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고 안전보건관리 체제 전반적인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읽어보고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령에 따른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둬야 된다. 자, 맞죠? 앞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맞죠? 맞습니다. 우리 여기 있었죠? 시행령 14조 3항.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했을 때 선임 사실 그리고 업무 수행 내용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둬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자, 얘도 계속 보는 선택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하고 거꾸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하죠. 3번.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정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틀렸어요. 여기 안전보건 조정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안전보건관리 체제 파트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 업무는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해야 되는 사람은 안전보건 조정자가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예요. 우리 관리 책임자 업무 중에 여기 쭉 있죠? 15조 1항에 5호에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총괄 관리해야 되는 업무예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인데 이 안전보건 조정자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참고로 이 안전보건 조정자는 한 번도 여태까지 이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록은 없어요. 여기 부록에는 제가 기출된 조항들만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할 수 없고 여기 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죠. 이 안전보건 실무자를 위한 3단 비교표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모든 조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넘어가면 아쉽기 때문에. 자, 우리 법 68조에 있습니다. 68조. 보면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한대요. 자, 일단 누가 두어야 하냐? 건설공사 발주자가 두어야 돼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우리 용어 설명할 때 한번 봤었죠? 건설공사 발주자가 이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두어야 하는데, 어떨 때 두어야 되냐면, 자,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A라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있어요. 요걸 이제 저라고 해볼까요? 안전한 남자. 자, 저는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B라는 여기 땡땡 종합건설에 이제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라고 이제 맡겨요. 자, 근데 B가 다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B가 뭐 예를 들어서 수급인을 여러 개 이제 뽑아서 C, D, E 막 뽑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우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이런 공사들은 분리 발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발주를 다시 줘야 돼요. 그러니까 B는 건축에 관한 공사를 제가 발주할 수 있는 거고 도급 줄 수 있는 거고 전기, 소방, 통신 공사들은 각각 다른 업체에 발주를 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분리 발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C, D, E라는 곳에 각각 분리 발주를 줬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분리 발주를 줬지만 이 건물을 짓는 데는 각각 다 필요하죠. B, C, D, E라는 업체가 다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발주는 B, C, D, E한테 각각 줬습니다. 도급을 각각 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B가 먼저 건축을 하고 뭐 C, D가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 가보면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가 막 섞이고 이런 경우가 많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 혼재가 발생했을 때 이 작업 혼재로 산업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죠. 위험한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 안전한 남자라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작업 혼재로 산업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조정자 이 사람을 둬야 돼요. 자, 그러니까 2개 이상 건설공사를 제가 도급했죠. B, C, D, E라는 맞죠? 4개를 지금 도급했네요.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이 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죠. 맞죠? 요 부지는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작업 혼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야 된다. 아, 그러면 이 안전보건 조정자는 이런 작업 혼재가 있을 때 그걸 좀 조정해주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은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각각 B, C, D, E한테 발주한 금액이 50억이 넘어갈 때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요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안전보건 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업무는 뭐냐면 요런 업무들이에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각각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이 뭔지 파악하고요. 그리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위험성 파악하고요. 그리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작업 시기, 내용, 조치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 도급인, 그러니까 A, B, C, D, E 있었죠. 그리고 그분들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각각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작업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작업 혼재로 인해서 산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사람이 안전보건 조정자다. 자, 한 번도 기출된 적은 없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참고로 이제 제 홈페이지에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1차 시험 예상 문제집, 거기에는 이때까지 기출되지 않은 조항들을 좀 모아서 이제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해설을 해놨으니까 기출 문제가 충분히 이제 숙달됐을 때 한번 그걸 이제 구매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 가지고 다시 4번, 5번도 볼게요. 4번.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에 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 많이 봤던 내용인데 관리감독자가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한테 이런 내용을 해야 된다는 봤어요. 자, 근데 관리감독자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자, 볼게요. 우리 관리감독자도 중요한 업무들을 하죠. 이런 업무들을 하고 뒤에서 좀 더 볼 건데, 자, 밑에 보니까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14조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4조 2항은 시행령 14조 2항을 말하겠고, 위에 보니까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요런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우리 많이 봤습니다. 맞죠? 근데 똑같이 관리감독자한테도 요 법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요 조항을. 그래서 4번이 맞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번.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요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요 조항에 따라서 관리감독자한테도 권한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찍고 넘어갈게요. 2017년 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안전보건관리 체제 문제 계속 나오고 있네요.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자, 계속 반복해서 선택지가 반복돼서 출제되네요. 1번 맞습니다. 맞죠?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거꾸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좌하고요. 관리감독자한테 지도 조언하는 업무 수행합니다. 맞죠? 2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맞나요? 맞죠? 얘도 많이 봤습니다. 맞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했어요. 맞죠? 형식이나 직위에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맞죠? 3번.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우리 안전관리자 업무가 맞나요? 맞습니다. 이걸 잘 몰라도 일단은 보좌, 조언, 지도라는 내용을 보면 맞다고 알아야 돼요. 자, 보면 시행령에 우리 안전관리자 업무 여기 있죠.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항상 여기 7호 보니까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지도, 조언이었습니다. 맞죠? 보좌하고 조언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 그리고 5번부터 설명할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자, 이 내용은 이때까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로자 수가 몇 명일 때 안전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되냐 이런 것들. 자, 설명을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 안전관리자 법 17조를 보면 여기 2항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령을 이렇게 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선임 방법은 별표 3과 같대요. 그래서 시행령 별표 3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우리 앞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랑 비슷합니다. 여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두어야 되는 사업 종류랑 근로자 수 이렇게 봤었죠. 그것처럼 안전관리자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 부록에는 다 담지 못하고 기출된 부분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일단 5번부터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식료품 제조업이고 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수를 2명 이상 선임해야 되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업의 종류가 식료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그러면 안전관리자 수는 2명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일단 맞는데 요 별표 3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를 위한 3단 비교표를 다시 한번 꺼내오면 시행령 별표 3에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요 업종들은 한번 보면 토사석 광업, 자, 머시기 제조업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인쇄물 출판업,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보건업, 자동차 수리업, 발전업, 운수 및 창고업. 이거 뭐 다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참고로 요런 업종들은 일반적으로 요런 업종들은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으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면 되고요. 최소 1명이죠. 그리고 근로자 수가 500명이 넘어가면 2명 이상 두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출된 부분은 여기서만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업종들도 있습니다. 조금 조건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게 괜히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면 어차피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런 업종들은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근데 일단 이때까지 기출됐던 부분은 여기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1명, 500명 이상일 때 2명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암기하고 조금 여유가 되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업은 조금 이따 기출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5번은 그래서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어쩌고 저쩌고. 자, 일단 우리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방금 앞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업종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뭐 1명 이상, 2명 이상 둬야 되는 것은 이제 이해를 했어요. 맞죠? 자, 근데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이렇게 채용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라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해서 위탁하는 기관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취득하면 기계 분야, 화공 분야, 전기 분야 지도사 취득하면 1인으로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개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사업장 방문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이에요. 자, 어쨌든 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정하고 사업장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법 17조 왼쪽을 보면 5항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해뒀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규모 정도냐? 쭉 내려가 보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 제외입니다. 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채용 안 해도 되고 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설명은 우리 법 21조에 있어요. 뒤에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법 21조에 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겠구나. 자, 근데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안전관리자 업무를 제대로 해줘야겠죠. 맞죠? 근데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벌칙을 줍니다. 만약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 안 하거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페널티를 주는데 영업정지 혹은 취소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쁜 사업장은 취소를 하기도 하고요. 걸리면 또는 좀 업무를 잘못했을 때 영업정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정지를 했을 때 여기 똑같은 오른쪽에서 한번 볼게요. 법 21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이제 해당하면 지정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정지가 되면 되는데 법 160조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자, 좀 복잡한데 천천히. 자, 업무 정지를 대신해서 부과하는 가징금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21조 제4항 예에 따라서 업무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 정지가 이용자한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우리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좀 잘못을 해서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자, 근데 그 지역의 모든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업무 정지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서 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장이 업무 정지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용자한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죠. 사업장한테. 맞죠?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위탁을 못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대신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업무 정지 안 하고 너희 돈으로 대신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실제로도 있는 일입니다. 그 업무 정지 지역에서 너무 많이 당하면 이 새로운 사업장들이 위탁을 못하니까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 그래서 4번을 다시 읽어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 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가름하고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일단 왜 틀렸냐면 20억 원 이하가 아니라 10억 원 이하라서 틀린 겁니다. 맞죠? 금액이 10억 원이라서. 자, 어쨌든 요런 내용도 있구나. 뒤에서 몇 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틀린 것은 4번 찍고 넘어갈게요. 자, 2022년 1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 관리감독자 업무가 무엇이냐? 요거 묻는 문제도 몇 문제 나오니까 같이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자,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맞죠? 관리감독자 업무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입니다. 맞죠?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 자, 우리 법 15조 계속 나옵니다. 맞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분의 업무가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그리고 유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맞죠? 총괄 관리해야 될 업무. 자, 그리고 밑에 우리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사업장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소속 직원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이분을 관리 감독자라고 했어요. 제조업에서는 직조 반장님들,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우리 공사 부장님들, 이런 분들, 그리고 현장 반장님들, 맞죠? 그래서 이 업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행령에. 자, 2번 볼게요. 사업장 내 관리 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자, 이 내용은 관리 감독자 업무 맞습니다. 자, 보니까 1호에 있어요. 시행령 15조 1항의 1호. 사업장 내 관리 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 확인. 자,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죠. 현장에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지휘 감독하는 작업에 기계기구 설비가 안전보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이상 유무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현장에 안전보건 조치를 하냐.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감독자 업무는 참고로. 그렇구나. 자, 3번.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그리고 방호장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자, 이 내용도 여기 2호에 있습니다. 소속된 근로자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하고 어떻게 착용하고 사용하는지 교육지도. 자,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 본인이 직접 지휘 감독하는 근로자들이 보호구나 작업복 이런 걸 어떻게 입어야 안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관리해야 되고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또 현장 중심이네요. 맞죠? 관리감독자 업무는. 자, 4번.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얘는 한번 위에서 봤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여기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 그리고 응급조치.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발생할 만한 내용이네요. 맞죠? 자, 그리고 5번. 해당 작업에서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여기 있습니다. 맞죠? 자, 보니까 관리감독자 업무는 이 관리감독자 역할에 맞게 생산과 관련되는 현장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고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업무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네요. 맞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조치 그리고 근로자 교육이나 관리 이런 내용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였다. 맞죠? 1번 찍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015년 1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자, 관리감독자 업무를 또 물어보는 문제 바로 풀게요. 1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 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우리 계속 나옵니다. 맞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 업무 중에 여기 2호에 있네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자, 뒤에서 얘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거 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제 총괄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맞죠? 그래서 1번은 아니겠네요. 관리감독자 업무 아니니까. 2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자, 얘도 계속 나오네요. 우리 관리감독자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예요. 맞죠? 틀렸고. 3번.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에 관한 사항. 자, 관리감독자 업무 맞습니다. 맞죠? 우리 봤었죠? 밑에서 요 내용. 현장에 기계기구 설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지 보는 것. 그러니까 관리감독자 업무는 좀 더 현장에 맞춰져 있다. 맞죠?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문제 풀기 수월할 겁니다. 자, 4번 그리고 5번 또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예요. 자, 보니까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여기 있죠.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에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이것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그러니까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는 우리 산안법 전반적이고 그리고 사업장 전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업무는 좀 더 현장 그리고 근로자 관리 여기에 좀 더 방점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구분하시고 물론 어느 정도 암기는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억지로 암기할 것도 아니고 계속 문제 풀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 계속 풀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3번 찍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014년 1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계속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랑 관리감독자 업무를 구분하고 있냐는 이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자, 1번부터 읽어보면서 풀어볼게요. 1번.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자, 우리 관리감독자 업무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죠. 자, 15조 1항의 3호. 맞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틀렸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자가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자, 2번.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 자, 얘는 관리감독자 업무 맞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쭉 보면 이렇게 관리감독자 업무가 쭉 있고요. 맞죠? 그리고 6호 보니까 위험성 평가에 관한 다음 항목의 업무라고 돼 있어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 대한 참여.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개선 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이 발견한 유해 위험 요인이 개선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되면, 판단되면 그 개선 조치 할 때 그 참여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이렇게 맞네요.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에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자, 이 내용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였죠. 자, 보면 우리 여기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맞죠? 자, 4번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맞죠? 맞죠? 5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 자, 이 내용도 계속 나오는 우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우리 관리감독자 업무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구분하냐? 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자, 산업안전보건법 좀 전반적인 내용, 좀 포괄적인 내용들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업무는 조금 더 현장 중심, 맞죠? 현장 중심, 그리고 근로자 중심, 좀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관리감독자 업무입니다. 맞죠? 각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돼요.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관리감독자의 업무이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우리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업무 내용이 전체적이고 좀 포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